자, 봐보자 얘들아. 나는 진도 순서를 너희한테 좀 다르게 나갔어. 잉? 너희가 이번에 얘들아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미분 계산 연습. 계산 연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분을 막 너희한테 엄밀하게 막 정의한 건 아닌데 그냥 뭐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된다. 뭐 속미분 있고 뭐 곱하기 미분 있고 해가지고 너희한테 미분을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내가 이제 왜인지 막 이런 걸 내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fx 같은 거 있잖아. 미분을 해서 뭐 여기다 1을 한번 넣었어. 미분해서 1을 한번 넣었다. 만약에 fx가 x의 제곱인데 미분해가지고 얘들아 1을 넣어주면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 2가 얘들아 의미하는 게 이제 1, x가 1에서, 그러니까 1,1이겠지 얘들아.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 점에서 얘들아 접선의 이제 기울기를 의미한다. 원래 막 2차 함수 접선 구할 땐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2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 접선은 사실 지금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뭐 3차 함수의 접선 같은 게 뭐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니네한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기초, 요거 너희가 이제 숙제로 해서 아마 조교쌤들한테 이제 오늘 검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 될 거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너희가 공부를 했고, 뭐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너희가 이제 내가 세 가지로 가르쳤으니까 16문제짜리가 얘들아 3개가 있을 거야. 48문제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여기 지금 RPM에 있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계산 연습이랑 접선을 배우는 게 원래는 뭐 교과서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너무 이제 좀 원론적인 내용 설명이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얘들아 이제 미분 계산 연습과 접선의 방정식 너희가 그 내용을 통해서 그냥 엄밀하게 정의는 안 했지만 미분하는 그런 계산도 너희가 좀 익숙해져 있고, 그냥 접선 구하면서 너희가 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어떤 직선을 구할 때 얘들아 접선의,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안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정보 아니니, 사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미분을 통해서 접선을 구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 첫 번째가 계산이 일단 쉽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몇 차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얘들아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너희가 이제 선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얘들아 정말 미분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뭐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제 거기 보시니 얘들아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할 거야. 평균 변화율. 쉽게 말해서 얘들아 두 점 사이에 어떤 그 직선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좀 부르게 되는데, 자 너희는 그림만 보면서 얘들아 그림 화면만 잘 봐보시면 돼.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얘들아 A, FA라는 P라는 점이 지금 찍혀 있고, 그 다음에 B, FB라는 Q 점이 얘들아 찍혀 있다. 그럼 우리가 얘들아 P 점이 Q 점까지 변하는 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얘들아, 아이고 반대로 했네. 이만큼 너희가 얘들아 뭐 한 거야? 증가한 거 맞아 얘들아? A부터 B까지 증가했어. P점이 Q점 되려면.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위로 이만큼 올라가서 내가 화살표 빨간색으로 그린 것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x의 증가량, 뭐 직선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b-a를 우리가 x 증가량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다른 말로 얘들아 얘를 x 증분 이렇게 부르기도 해. 증가한 분량 뭐 이렇게 해서 x 증분 혹은 x 증가량이 얘들아 b-a가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FB에서 FA를 빼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쓰겠어? 당연히 우리가 Y의 증가량, 이만큼 증가했구나. 똑같이 얘들아 Y 증분, Y 증분 이런 식으로 쓸 건데, 기호로 우리가 X 증가량 X 증분을 내가 세모를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 책에 좀 나와 있는 기호들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의 증가량 혹은 x 증분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걸 델타라고 읽어. 델타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너희가 델타 x라고 쓰면 x 증가량을 이야기한 거구나. 꼭 너희가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니야. x 증가량이 음수일 수도 있어.
알겠니? 뭐 Q부터 P까지 갔다라고 말하게 되면 X 증가량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델타 Y라고 딱 써서 얘를 우리가 이제 델타 Y X 증분 이렇게 좀 부를 거야. 새로 나오는 기호니까 뭐 외워주면은 돼, 얘들아. 그러니까 마치 요 기호가 우리 막 직선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구할 때 얘들아 밑변분의 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고1 때 아니 뭐 중2 때도 그렇고 얘들아 우리 기울기 구했잖아. 그거랑 좀 이제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요 기호 자체가. 그래서 옛날 일단은 알파벳이 얘들아 창시되기 좀 이전 고대 얘들아 문자 중에서 수학자들이 이거 기울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러고 좀 따왔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좀 부를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RPM에 나온 거 좀 읽어보면 증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x값의 변화랑 얘들아 이제 b-a를 x 증분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쓴다. y값의 얘들아 변화량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y의 증분 델타 y라고 얘들아 쓰겠다. 뭐 이렇게 너희가 이제 그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그림 한번 보게 되면은 야, 니네 P점과 Q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잖아. 그러니까 PQ 사이 얘들아 기울기 자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냥 너희가 B-A분의 FB-FA가 PQ 두 점 사이의 기울기구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뭐 Y라고도 쓸 수 있는 거 맞아? 델타 X분의 델타 Y. 근데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 게 요 B라는 녀석은 얘들아 B는 A보다 델타 X만큼 큰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 대신에 내가 얘들아 델타 X를 넣어주게 되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빼니까 델타 X분의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빼게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이 얘들아 정확히 지금 같은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야 얘들아?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 아니야? 니네 그림에 주황색으로 직선 그려져 있는 거 있지? 그냥 주황색 직선에 얘들아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요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 자, 너희 얘들아 필기할 건 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지? 얘들아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내가 대입을 한 거고. 야, 이거 기하학적 의미도 너무 쉽지 않니?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 오른쪽에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여기까지가 얘들아 일단 미분을 배우기 전에 준비하는 너희가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얘들아 어떤 그림을 이야기한 거냐 하면은 P점과 Q점이 좀 충분히 좀 떨어져 있는 거야. 두 점이 얘들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뭐 PQ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뭐 기울기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막 이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은 또 아니잖아. 뭐 1차 함수든 뭐든 우리가 많이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거, 기호 같은 것만 너희가 잘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두 점 사이에. 그럼 너희가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해서 뭐 기울기 정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도 괜찮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짓을 좀 해볼 거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줄게. 여기 좀 그림이 있을 거야. 자, 방금 전에 뭐 P점, Q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조금 알파벳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A점이랑 B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잉. 내가 A점이랑 B점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자, 내가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 거냐 하면 A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A점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B점을 A점으로 보내버릴 거야. 보내버린다라는 건 우리가 극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B점을 A점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B점을 점점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A점에 한없이 얘들아 가까이 가게끔 내가 극한을 취해 볼 거야. 자, 수식으로 한번 봐볼 테니까 잘 너희가 봐줬으면 좋겠어. 이거 내가 수식으로 한번 좀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 좀 쓰면서 해줄게. 자, 봐보자. 우리가 A, FA라는 점이 있었고 B, FB라는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에 여기 아래에 있는 요 B라는 점을 A라는 점으로 보내겠대. 그럼 무슨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B를 얘들아 몇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A로 보내겠다는 거 맞아. 리미트 B가 A를 향해 갈 때. 혹은 너희가 얘들아 B라는 게 A 더하기 델타 X였잖아.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몇으로 가는 상황이랑도 똑같아. 여기서 델타 X를 내가 0으로 보내버려도 B는 누구한테 가? A한테 가는 거 맞아. 우리가 B랑 A랑 델타 X만큼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B점을 A점으로 보내겠다는 건 뭐냐 하면 B점이 A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B점이 한없이 A에 가까이 가서 거의 얘들아 B점이 A점과 포개지는 것처럼 내가 얘들아 B점을 A점으로 보내겠다 이 소리야. 즉 델타 X만큼 차이가 나 있었는데 그 차이를 내가 몇으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0으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좀 이따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겠지만 마치 B점이 A점과 거의 포개진 것처럼 우리 눈에 좀 보일 거란 말이야. 자, 기하학적으로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잘 봐보자. 여기 내가 확대해서 B점이 원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너희가 A점과 B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너희가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 근데 B를 A로 보내든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자 A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A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B를 A로 보내버리게 되면 B가 점점점 봐봐. B가 조금씩 A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럼 니네가 뭘 관찰해야 되냐 하면 이 두 점 사이에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해줘야 돼. 좀 변했지 아까보다. 자 이렇게 좀 더 다가가면 얘들아 좀 더 기울기가 변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들아 B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점점점 B가 점점점 다가가. 점점점 다가가서 얘들아 거의 얘들아 이제 A랑 자 내가 지금 조금 내가 니네 그림 자세히 보면 A랑 B점이 포개진 건 아니지만 거의 얘들아 뭐 한 것처럼 포개진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리고 지금은 야 극한이니까 당연히 우극한 저극한 따져야 되는 거 맞아? B가 A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A까지 온 거야. 우극한 따져본 거야 우극한. 지금 다시 얘들아 우극한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해 준 거야. 지금 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A점과 B점이 거의 얘들아 이제 한 점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수렴을 할 거거든 지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뭘로 수렴했니? 기하학적인 의미 좀 알겠니? 접선의 기울기를 수렴하지 않았니? A점과 B점 사이에 얘들아 평균 변화율이 B가 거의 A에 얘들아 다가가게 되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거의 얘들아 뭘로? 거의 얘들아 뭘로 수렴했어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한 거. 우극한 값이 얘들아 지금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했다라는 걸 너희가 좀 관찰을 해줬으면 좋겠어. 됐니 얘들아?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나 지금 우극한 이야기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빠르게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B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서 얘들아 이렇게 가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거의 얘들아 이제 딱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얘들아 수렴을 하는구나. 극한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 거야. 누구의 극한 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 아니니? 됐니 얘들아? 원래 뭐 두 점이 떨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며. 근데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이 지금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수렴을 했으니까 딱 지금 얘들아 빨간색 기울기를 수렴했다 이 소리야. 좌극한도 한번 내가 살펴보게 되면 얘들아 좌극한 B가 왼쪽에서 A를 향해 오겠지. 그래서 점점점점점 얘들아 B를 A로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좀 보내버리게 되면 이것도 얘들아 B점이 결국에 A보다 조금 왼쪽엔 있을까? 살짝 왼쪽엔 있을 텐데 거의 뭐 한 것처럼 보여. 수렴이니까 포개진 걸로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됐니? 그럼 이것도 얘들아 뭘로 수렴했니? 아까랑 똑같이 A점에서의 접선의 얘들아 기울기로 수렴한 거. 여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한 거 보여? 이 말 이해돼? 자꾸 성냥팔이 소녀처럼 자지 마라. 노란 옷 입은 학생. 알겠니? 성냥팔다 추위에 떨면서 자는 포즈로 자지 말자. 불쌍하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이게 우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이 얘들아 동시에 어떤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 두 점이 얘들아 극한을 취하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리미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
됐니 얘들아? A부터 B까지 얘들아 변한 거지. 근데 이게 B가 A를 엄청나게 A를 가까워 가게 되면 얘들아 이게 A부터 B까지 얘들아 변한 정도가 되게 조금밖에 안 변했지. 델타 X가 거의 몇에 가까우니까 0에 가깝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봐봐. 평균 변화율이 지금 수렴할 경우에 지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아까 전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땐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애들 B가 A를 막 향해 가서 여기쯤 있으면은 A에서 B까지가 정말 찰나의 순간이거든. 거의 얘들아 뭐 시간으로 따지면 0.0000001초밖에 차이가 안 되거든. 차이가 안 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요 직선의 얘들아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물론 얘들아 수렴할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수렴한다는 건 아까 전에 오른쪽에서 B가 A로 왔을 때 왼쪽에서 B가 A로 왔을 때 즉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값이 수렴할 때 우린 당연히 수렴한다. 이걸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가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자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미분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들아 이제 뭐시니 여기 책이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도 책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니? 여기 오타인데 여기 X가 아니라 여기 X라고 써 있으면 안 되고 니네 책은 잘 나와 있니? X라고 나와 있어? 여기가 X가 아니라 그 X가 0으로 가는 이게 0을 하고 나와 있어 리미트 A라고 나와 있어 너희 책에는? 니네 책들은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가 혹시나 얘들아 나처럼 오타난 책이면 여기 A라고 좀 바꿔줘야 돼. 여기 A라고 니네 책들은 다 수정돼 있니? 다 괜찮아? 그러면 상관없고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 볼 때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거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너희는 얘를 보자마자 점이 두 개가 있구나. A, FA라는 점이 있고 A 더하기 델타 X, F에 A 더하기 델타 X가 있구나. 원래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자 이렇게 쓰면 얘들아 그냥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한 거밖에 안 되지. 근데 얘들아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델타 X가 몇으로 간단 말이야?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 B점이 얘들아 어느 점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A점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당연히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어. 극한이니까 우극한 저극한 다 따져야 되거든. 됐니 얘들아? 얘가 수렴할 때 그 수렴 값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미분이 수렴할 경우 미분이 가능하다 우리가 부릅니다. 마찬가지야. 이걸 바라보는 입장도 너희는 원래 A, FA라는 점과 너희가 X, FX라는 두 점이 있어서 얘가 A고 얘가 B인데 리미트 X를 얘들아 몇으로 보내버렸어? X를 A로 지금 보내버렸잖아 얘들아. X를 A로 보내버렸으니까 B가 A를 향해 다가가는구나. 수렴을 하면 너희는 이거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 수렴 값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얘들아 이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기하학적 의미 봤지? 그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씁니다? F-A라고 씁니다. 이렇게 너희가 공부를 해 놓는 거야. 내가 뭐 기하학적 의미까지 내가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면서 너희한테 좀 이야기를 했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수렴을 하는 거야. 수렴을 해야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수렴 값을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좀 순간 변화율은 국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A부터 B까지 정말 정말 순간적인 변화밖에 안 되는 거잖아. A랑 B점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찰나의 순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 대신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조금 어려운 말로 얘들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쪽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왼쪽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어떨 때 같을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너희가 좀 여기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미분계수 얘들아 정의니까 일단 외워야 되더라. 일단 외워야 되고 이런 기호들 있잖아. 이런 기호들. 근데 조금 낯이 익지 얘들아. 우리 이런 기호들. 우리 F 미분에서 A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아까 그림으로 보니까 진짜 접선의 기울기를 수렴하는구나. 원래 이게 우리가 x제곱 미분하면 2x 먼저 배웠잖아. 계산부터 배웠잖아. 근데 원래 엄밀한 정의는 이런 극한값이었구나. 좀 도구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뒤에 거부터 배우고 왔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돼. 기하학적 의미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이것도 눈으로 봤잖아. 그냥 이것도. 됐니 얘들아? 근데 이 모든 얘기는 뭐야? 수렴을 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수렴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너희가 이런 경우가 수렴을 안 하는 거구나 라는 그 내용을 너희가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따라 그릴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한번 잘 봐봐. 뭐 X축도 사실 필요 없고 얘들아 내가 어떤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뾰족한 점 있죠. 여기 뾰족한 점 요점 여기를 x는 a라고 놓으면 이 점이 얘들아 a, f의 a라는 점이 되는 거고 됐니? b, 얘들아 fb 혹은 뭐 x, fa로 fx를 잡아볼까? 여기 얘들아 빨간색 점이 내가 이걸 b라고 놓게 얘들아 x, fx라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b 점이 얘들아 누구 점을 향해서 가냐 하면은 a 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거야. 당연히 오른쪽 우극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좌극한도 생각을 해 봐야지 돼. 됐니 얘들아? 그리고 니네 설명에 좀 편의를 위해서 내가 요 직선을 주황색,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얘들아 A, B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몇이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지. 맞니 얘들아? 야, A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야? 지금 너희가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인 거 맞아? 그래서 AB 기울기가 얘들아 AB가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뭐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지. 됐니? 내가 이것도 해줄 거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M2라고 해줄게. 지금 AB의 평균 변화율은 M1이야. 자, 점 보내보자 얘들아. B를 좀 보내야 되더라. 조금 B가 얘들아 A를 향해 왔어. 그래도 얘들아 어때? 기울기는 M1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M1이야. 점점점 얘들아 지금도 M1이야. 니네 AB 사이 기울기 M1이야. M1이야. 계속 M1이야. M1이고 계속 M1이고 B가 A랑 거의 얘들아 포개어지다시피 겁나 가까이 온 거지. 그래도 AB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야? M1이야. 그럼 순간 변화율의 우극한값. 우리끼리 얘들아 이 순간 변화율의 우극한값을 우리끼리 용어 정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변화율을 오른쪽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끼리 우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거야. 뭐 나 말고도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불러. 우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거야. 뭐 공식적인 용어는 사실 근데 아니기는 해. 그러니까 이걸 우미분계수를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가기는 가는데 a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너희가 이제 x-a 분의 이제 fx-fa 이걸 우리가 우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온 거니까 내가 리미트 x가 a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지. 똑같은 표현이 우리가 얘들아 델타 x가 양수인 거네. 델타 b가 얘들아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표현 내가 한번 써주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 플러스인 거지. 0, 좀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델타 x 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쓰려면 귀찮잖아. 우미분계수라고 할 거야. 약식으로 f-a의 플러스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이제 그 뭐야 수렴할 경우에 미분계수를 f-a라고 했지. 근데 이거 우미분계수잖아. 만약 얘들아 x 값이 a보다 살짝 클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 이제 f-a 플러스 우리끼리 이렇게 쓸 거야. 자, 모든 교과서와 얘들아 해설집과 모든 얘들아 뭐 공식적인 강의지 EBS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강의에서는 얘들아 이제 좀 약식 표현을 좀 쓸 수 없다 보니까 좀 웃기지. 얘들 쓰면 되지 왜 안 써, 그지? 이런 표현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형광펜. 이런 표현을 막 쓰지는 않아 얘들아.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아이고 왜 이러니 이거. 이런 표현을 막 쓰지는 않아 얘들아.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야. 공식적인 표현은 내가 이제 뭐 연두색으로 좀 색칠해 줄까. 여기 있는 표현이지.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뭐시니 얘들아 문제에서 너희가 연두색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럼 너희는 아 이거 우미분계수로 이거 표현한 거구나 문제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만약에 서술형이나 아니면 논술고사 같은 걸 봤을 때도 연두색처럼 너희는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막 우미분계수가 무엇이므로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서술형 평가를 풀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초록색처럼 누가 쓰고 앉아있니 저거. 자, 일단 얘들아 요거 알겠죠? 그래서 아 B가 오른쪽에서 A를 향해 올 때는 우미분계수 맞니 얘들아? 순간 변화율의 우극한값이 M1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너희가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점 하나 또 얘들아 그려볼 건데 아니 오른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지 왼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내가 B를 그냥 하나 더 그릴게 얘들아. B를 여기에 얘들아 B라는 점이 이번에도 x, fx가 돼서 자 지금처럼 얘들아 B라는 점이 A보다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서 얘들아 A를 향해 올 수도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얘들아 보라색 B만 보는 거야. AB 평균 변화율 몇이야? AB의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인 M2인 거 맞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그리고 너희가 얘를 옮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옮겨볼게. 지금도 M2야, M2야, 계속 M2야, M2, M2. 계속 M2야, 얘들아. 빨간색 점과, 아니, 파란색 A점과 보라색 점 사이의 기울기가 M2야. B가 겁나게 다가와서 이것도 얘들아 A랑 거의 포개지기는 하는데 A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거의 포개어지다시피 수렴한 거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얘들아 순간 변화율은 M2로 이제 수렴을 하는구나. M2. 이거 괜찮니 얘들아 M2.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은 M2구나. 그래서 이 M2를 아까 전에 한 거니까 얘들아 예의상 정리 한번 해볼게. 이런 걸 우리가 좌미분계수라고 부를 것이고 이걸 극한으로 얘들아 표현을 하게 되면 x가 a로는 가는데 a보다 왼쪽에서 갈 때의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혹은 리미트 델타 x가 0 빼기 0보다 좀 작아. 그래야 b가 a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니. 똑같이 얘들아 자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 앞에 리미트 붙어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걸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약식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뭐가 공식적인 언어고 얘들아 뭐가 우리끼리 언어인지는 구분해 주겠지. 형광펜 굳이 치지 않아도 얘들아. 그럼 얘는 얘들아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네.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다르네. 수렴하지 않네. 미분이 불가능하다. 아니 수렴해야 미분이 가능하다며. 수렴을 해야 얘들아 그걸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뭐 이렇게 부르겠다며 얘들아 아까 전에. 알겠니? 근데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 값 다르니까 이런 그래프는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너희가 얘들아 기하학적으로 어떤 걸 느껴줘야 되냐 하면 지금 그래프는 뾰족하지 않니 얘들아? 지금 딱 뾰족하지? A, FA에서 뾰족해. 자, 이 뾰족한 점 A를 되게 용어가 귀여워 얘들아. 뾰족점이라고 불러. 이건 공식 용어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뾰족점이야. 되게 귀엽지 않니 얘들? 뾰족하니까 뾰족점이래. 옛날에는 얘들아 무슨 날카로운 막 첨예하게 대립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날카로운. 그래서 너희가 첨점이라고 됐어. 첨점이었는데 요즘에 애들 이제 뾰족점 이렇게 불러.
이거 괜찮니 얘들아? 뾰족점 이렇게 좀 부른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냐면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뾰족한 점에선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점 옮겨준 것처럼. 근데 아까 전에 얘들아 우리가 봤던 그래프 보게 되면 이건 얘들아 A점에서 둥글둥글하지. 맞아 얘들아 첨점 아니지. A, FA가 첨점 아니야 얘들아. 뾰족점 아니지. 이걸 얘들아 수학에서 얘들아 이렇게 뾰족하지 않을 때 이 A점에서 얘들아 스무스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스무스. 이것도 내가 공식 용어야.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필기가 거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뭐 이런 점들 있지. 얘들아. 이런 점은 얘들아 맞나? 스펠링 틀리면 말해줘 얘들아. 아무튼 스무스하다. 스무스한 점에선 미분이 가능한 거다. 뾰족점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너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일단은 기하학적으로도 이제 언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까지 너희가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이거 넘어가도 괜찮니? 그래서 내가 니네 요게 좀 그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나 좀 봐봐봐 얘들아 나 좀. 그래서 니네 이게 막대기를 내가 안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봐봐봐 얘들아. 내 얼굴 딱 보면 얘들아 내 얼굴에 여기 내 턱 보이니 여기 턱 보여? 그럼 너희가 봐도 되게 날카롭잖아. 뾰족하단 말이야. 턱선 보여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직선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이렇게 덜컹하지 얘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덜컹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가지. 봐봐 얘들아 여기 위에 봐봐 위에 여기 얘들아. 그러니까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가다가 얘들아 이렇게 덜컹해가지고 가지. 덜컹하는 순간이 생기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내 머리를 얘들아 여기 보게 되면 머리가 둥글둥글하잖아. 그럼 너희가 직선이 얘들아 부드럽게 얘들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런 점을 얘들아 우리가 스무스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그 얘들아 그 뾰족점 내가 턱선 좀 턱이 좀 미안하긴 한데 얘들아 이렇게 덜컹하는 점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할 거거든. 어떤 뾰족점에서 야 덜컹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스무스한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확실하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화면에 얘들아 지금 필기돼 있는 거 있지. 필기돼 있는 거 됐니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얘들아 RPM 거기에 뭐 앞장에 좀 공간이 있기도 하니까 표지니까 거기다 적든 어디다 적든 조그맣게 우리가 진짜 나중에 얘들아 이런 용어들 있잖아. 이런 용어들 계속 우리가 좀 사용할 거거든. 그래서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냥 천천히 얘들아 좀 적어 놓자.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얘들아 앞으로. 그래서 요거 시간 줄 테니까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지울게 얘들아 여기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신 애들 미분 그 모신 애들 개수에 대해서 좀 배웠고 뭐 표현법이랑 기하학적이랑 미분이 불가능 것까지 얘들아 다 이야기를 했고 미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밑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좀 정리하는 얘들아 미분 가능성과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해. 우리가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맞니 얘들아? 어떤 애들아 x는 a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내가 여기가 a야. 그럼 a 근방에서 이렇게 얘들아 끊어지지만 않으면 연속이라고 해. 막 안 끊어지기만 하면 연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여기 내가 다시 a를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연속이야. 얘들아. 이거 지금 두 개가 둘 다 연속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들아 A점에서 스무스한 거 맞니 얘들아? 지금 스무스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네.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이 가능하겠네. 근데 X 오른쪽엔 얘들아 얘는 뾰족점이란 말이야. 뾰족점이란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미분이 가능한데 오른쪽에 있는 건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너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야. 우리는 연속인 애들 중에서 누구만 스무스한 애들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연속인 애들 중에 일부만 미분이 가능한 애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뱀 다이어그램 나와 있는 거 있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더 작은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연속인 얘들아 함수에 대한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야. x는 a에서 너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 벤 다이어그램이 너희가 작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면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자동으로 얘들아 그 함수는 뭐도 된다? 연속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맞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얘들아 명제가 참이다 라고 너희가 좀 볼 수 있겠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한번 써놓을까? 간단하게 얘들아 너희가 이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얘들아 뭐도 된다? 연속도 된다. 약식으로 이렇게 좀 써놓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구나.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하지만 너희가 얘들아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연속이라고 해서 너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거짓인 거야. 왜? 발례가 누구야? 발례가 뾰족점이 되는 거야. 발례가 뾰족점. 발례가 뾰족점. 이렇게 되겠지. 뾰족점에서는 연속은 맞는데 미분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뾰족점에서는 얘들아 어때? 덜컹하지. 아까 내가 내 얼굴에다 한 것처럼 얘들아 덜컹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돼. 그러니까 니네 뭐 빕스나 이런 데서 스테이크 시키면 샐러드바 공짜로 주지. 맞니 얘들아? 그냥 덤으로 주는 거 맞아?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조건을 덤으로 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너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지. 뾰족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잘 봐 얘들아. 우리 처음에 얘들아 수투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배운 게 이거야. x는 a에서 수렴한다라는 걸 배워서 수렴한다. 수렴한다라는 건 너희가 얘들아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의 목적지만 같으면 돼. 목적지만 같으면 목적지에 점이 찍혀 있든 찍혀 있지 않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니 얘들아? A로 갈 때 우극한이랑 A로 갈 때 좌극한이 같으면 우리가 수렴한다. 모든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하는 건 아니거든.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는 조건은 꽤 까다로운 조건이야. 목적지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엄밀한 얘들아, 더 엄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게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었어. 연속은 뭐니 얘들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목적지도 똑같은데 그 목적지에 딱 함수값이 얘들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찍혀 있어야지만 하는 거야. 우리 약식으로 이렇게 풀었지. FA에 대한 함수값과 A에 대한 우극한과 A에 대한 좌극한까지 너희가 보게 되면 어때 얘들아? 얘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잖아. 야, 두 개만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모두 같아줘야 되는 거야? 세 개가 다 같아줘야 된단 말이야. 되니? 그래서 너희가 점점점 까다로워지는 조건이구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수투에서 이것까지 배우는 거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얘들아 우리가 불연속 함수는 미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 우리는 연속 함수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만 따질 거야. 불연속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끊어져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이거 중에서 또 뭐가 만족해야 돼? 좌미분 계수와 너희가 우미분 계수. 아까 내가 썼던 표현이 있지. 이것까지 같아야 너희가 이제 미분까지 가능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투 배운 걸 한 페이지에 요약하면 이거 동그라미 친 거 3개 배운 거야. 점점점 조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점점점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다시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불연속 함수에서는 너희가 얘들아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래프 하나 좀 그려볼 건데 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좀 이렇게 있어서 2차 함수 두 개를 반쪽씩 그려볼게.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가 딱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뻥 뚫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 파란색도 0,0이 꼭지점이고 빨간색도 얘들아 y축과 교점이 꼭지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얘들아 x가 0에서의 잘 봐봐 얘들아 f-0 플러스 0에서의 우미분 계수는 맞니 얘들아? 원점에서의 얘들아 접선과 같으니까 지금 얘들아 접선이 나오니까 파란색 기울기 몇 나와? 파란색 좀 잘 보이니 얘들아? x축이랑 좀 이렇게 좀 겹쳐져 있어가지고 내가 x축이랑 포개어서 그린 거거든. 파란색 함수의 얘들아 우미분 계수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야. 0이지. 맞냐? 0인 거 맞아. 근데 빨간색에서의 얘들아 좌미분 계수가 이렇게 가서 얘들아 좌미분 계수도 지금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몇이랑 같아? 0이랑 같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내가 파란색 함수를 y는 x제곱이라고 하고 빨간색 함수는 얘들아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우리는 왜냐면 미분하는 거 다 배워왔으니까. 우리 미분할 줄 알잖아 얘들아. 그럼 파란색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파란색 함수 미분하면 2x지. 거기다 우리가 뭐 넣자는 거야? 0 플러스 넣자는 거 맞지? 0 플러스? 0 플러스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플러스 넣어주게 되면 마치 0을 대입한 것처럼 얘들아 몇이 되니? 0이 되는 거 맞아?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 미분해서 숫자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왔었잖아. 됐니? 우리 뒤에 거 먼저 배웠으니까. 빨간색 함수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EX 나오지. 여기다가 0 빼기 넣어도 몇 나와? 얘들아 0 나오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둘 다 0이구나. 그렇다고 너희가 이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 미분이 가능하고 말고로 따지는 건 무조건 얘들아 연속 함수, 연속이어야 미분이 가능하든 말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이것만 만족하다고 미분이 얘들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가게 되면 너희가 연속이면서 이거 우미분 좌미분 계수까지 같아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함수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말하면 연속인지부터 확인해 주는 게 당연히 순서지. 안 그러면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필기한 거 있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너희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만 살펴보다 보면 어때 얘들아 이걸 미분 가능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미가면 연속이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너희한테 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니네 조그맣게 얘들아 하나만 더 필기해놔 얘들아. 그 무엇이냐 얘들아 수렴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아이고 거꾸로 왜 여기다 그리니 x는 a에서 수렴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크겠지. 이렇게 가겠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가 제일 어렵구나. 집합이 제일 작구나. 그 다음에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x는 a에서 수렴하는구나. 연속인 함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자 니네 뭐 방금 전에 한 거 필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시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수렴 조건은 뭐였어? FA 플러스와 FA 빼기가 같은 거였지. 연속인 조건은 뭐였어 얘들아? FA가 FA 플러스가 FA 빼기였고 미분이 가능한 조건은 일단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속이 되기는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f-a 빼기 좌미분계수랑 f-a 플러스 우미분계수까지 같은 거구나. 그럼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배운 함수에 대해서 수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해 놓으시고 얘들아
적어오셨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페이지 내용들 얘들아 뭔지 알겠지? 좀 되게 원론적이지, 그지? 그냥 x제곱 미분하면 아무 생각 없이 2x라고 배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얘들아 우리가 이제 미분이 뭐 간단한 건 아니었어, 그치?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원래 배우는 건데 내가 좀 땡겨서 그거 좀 가리켰다. 요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은 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니네 화면만 보시면 되는데 잘 봐봐 이제. 우리가 난 니네한테 얘들아 뭐 이거 가르쳤거든. 야 fx가 x제곱인데 그냥 미분한 함수를 이렇게 쓴다. 이거 이렇게 된다. 공식 알아. 이미 알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야 f-1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미분해서 일러주면 나오고 뭐 f-2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4가 나오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fx의 미분된 함수 도함수라고 불러서 도함수야. f-x는 미분된 함수 도함수야. 됐니? 자, 이건 지금 너희가 이렇게 구하는 건 미분법 공식을 배운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미분법 공식을 배운 친구들이 우리 얘들아 아까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수렴할 경우에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 자, 봐보자. x가 1에서의 미분 계수인 f-1을 우리가 구해 볼 거야. 그럼 아까 하더라 우리가 공식이 있었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런 공식도 하나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그럼 이번에 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1 이렇게 너희가 쓸 수가 있겠지. 이거의 극한값이 f-1인 거야 원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f-1을 구하여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 그래서 극한값 한번 구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거. fx는 x제곱이고 f1은 1이고 리미트 x가 1로 가 0분의 0꼴 너무 쉬워 얘들아. 분모 분자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x에 1을 대입한 것처럼 우리가 극한값 구해왔잖아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서 얘가 2로 수렴하는구나. 맞니? 근데 우리는 공식이 있으니까 딱 미분하고 1 넣으면 진짜 간단하구나 라고 풀었던 것 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지. 당연히 둘 다 알아야지. 자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얘로도 한번 가보게 되면은 f1 더하기 델타 x라는 건 이거 제곱이고 얘들아 f1은 1이잖아. fx가 x제곱이니까 f1 더하기 델타 x는 1 더하기 델타 x 통째로 제곱을 하겠지. 나누기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 그럼 얘네들 리미트 위에 분자가 얘들아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 델타 x 1은 없어지고 나누기 델타 x니까 델타 x가 약분되면은 이렇게 되네. 그냥 뭐 계산한 거 약분한 거야. 그럼 델타 x 0으로 간다음에 델타 x에 0을 대입한 것처럼 보면 이렇게 해도 얘들아 몇으로 수렴을 하게 돼? 2로 얘들아 수렴을 하고 있는 거 보이니? 됐니 얘들아? 자 지금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우리가 f-1, f-2 같은 거 뭐 구할 수가 있더라. 뭐 f-2가 4인 거는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봐봐. 이런 식으로 너희가 f-1 구할 때 방금 전에 얘들아 뭐 극한값에 얘들아 계산을 통해서 f-1을 구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f-2 미분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극한값 해가지고 이제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f-2도 구할 수 있겠지. f-3도 구할 수 있겠지. f-4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구할 때마다 f-1 구할 때, 2 구할 때, 3 구할 때, 4 구할 때마다 우리가 맨날 그때마다 이런 극한값 계산을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수열이랑 비슷하거든. A1, A2, A3, A4 귀찮은 거야. 일반항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니?
일반항 하나? 도함수가 사실 너희가 얘들아 이번엔 수열 일반항 배웠으니까 수열의 얘들아 일반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혹시 x가 1일 때 2일 때 각각 맨날 극한값 구하기가 너무 좀 귀찮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그냥 f-x를 한번 구해보자. f-x를 한번 구해보자. 됐니 얘들아? f-x 한 번에 구해버리면 한 번만 구해놓으면 야 거기다 1 넣으면 f-1 나오고 거기다 2 넣어주면 f-2 나올 거잖아. 를 너희는 얘들아 공식으로 이미 배워놓은 거야. 공식으로 x제곱 미분하면 2x가 나옵니다 라는 걸 지금 너희는 배워놓기는 한 거야. 나는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그럼 똑같아. 리미트 뭐 하나만 할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에서 fx를 뺀 거잖아. a 자리에 x 쓴 거잖아. f-a 공식에다가 얘들아 a 자리에 나 x 쓴 거잖아.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얘들아 x 더하기 델타 x 제곱 되겠지. f에다 넣어주면 이건 x 제곱이겠네. 여기는 델타 x겠네. 그럼 위에는 x제곱이 없어질 거고 이 x의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나누기 델타 x니까 어떤 얘들아 얘는 약분되면은 2x 더하기 델타 x만 남겠네. 됐니 얘들아? 아까 f-1 구한 거랑 지금 f-x 구한 거랑 계산 똑같이 한 거야. 1자리에 x는 구한 거잖아. 델타 x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얘가 얘들아 대입한 것처럼 보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f-x는 x에 x가 나오는구나. 여기 2x가 나왔잖아. 그지? 수렴했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원래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너희가 얘들아 도함수를 구한 게 이런 과정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니 얘들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맞니 얘들아? 미분법 공식을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가 미리 배워놓은 거 이게 x의 n승을 미분한 게 n 곱하기 n x의 n-1승이 나오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들아 좀 엄밀한 거 건너뛰고 편하게 살아왔던 거야. 이제 엄밀한 것까지 같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특히나 얘들아 내신이라든지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너희가 이제 좀 구한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x의 n승 미분하면 왜 너희가 이제 n 곱하기 x의 n-1승이 나오는지를 내가 증명을 한번 해주게 되면 자 우리 증명해보자. x의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들아. fx를 x의 n승이라고 할게요. fx를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너희가 x 더하기 델타 x의 n승에서 x의 n승을 지금 뭐 한단 말이야 얘들아? 뺀단 말이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fx 더하기 델타 x에서 fx를 얘들아 우리가 빼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근데 뭐 서술형 너희가 뭐 수행평가 본다고는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약식으로만 좀 이야기할게. 뭐 괜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얘들아 괜히 저게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요 녀석에 얘들아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 녀석에 뭐 극한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 녀석의 극한값. 근데 너희가 이제 뭐 고1 거를 좀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 전개하는 걸 사실상 고1 때 다항식 배울 때 좀 심한 내용에서 배우긴 했거든. 그래서 근데 뭐 그것까지 다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들아 뭐 수행평가 본다라고 할 때나 엄밀하게 증명해 주기로 하고 이걸 사람들이 얘들아 그냥 다항식 전개해가지고 얘들아 극한값을 구해 보니까 이게 나왔던 거야. 약식으로만 갈게.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부터 x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 n-1을 쓰자.
라고 해서 공식화 시켰던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너희가 뭐 2차나 3차 정도는 너희가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뭐 f-1을 구하여라 혹은 f-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너희가 얘들아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하라 그러면 제발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알겠니 얘들아?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안 그래 아무래도 당연히 공식을 써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좀 내용이 되겠지. 알겠니 얘들아 여기 부분.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좀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좀 해서 니네 여기 좀 설명 보게 되면 얘들아 도함수 방금 전에 내가 도함수 뭘 구했어? 말 그대로 이거 구했잖아 얘들아 이거. 됐니 얘들아 이거의 극한값을 얘들아 우리가 도함수라고 한다. 수열의 일반항이랑 좀 유사하지. f-1, f-2 구하는 것보다 야 f-x 한 번만 얘들아 다 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x값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구해버리면 훨씬 편하겠구나. f-x를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쓴다 라는 건 아마 좀 익숙할 텐데 이 도함수 그러니까 이 도함수라는 건 사실상 너희가 잘 봐봐.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아니니 극한값 누구를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델타 x 0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델타 y도 몇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기호로 dx분의 dy라고 써. 여기 좀 나와 있지.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너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도함수 어떨 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도함수는 dx분의 dy로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델타 x라고 딱 쓰게 되면 x의 증분 x 변화량이잖아. 그 0은 아닌 거야.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맞니 얘들아 충분히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델타 x라고 써주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dx라고 쓰게 되면 어때? 델타 x가 몇으로 간 거야? 0으로 간 거니까 거의 얘들아 0에 가까운 x의 증분을 우리가 dx로 쓴단 말이야. 기호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요 과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도함수를 dx분의 dy라고 많이 써. 됐니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제 내용 설명할 때 니네는 미분 계산 배웠을 거니까 이런 표현. y를 x로 미분한 거구나. y를 x로 미분했구나. 내가 미분 계산 연습 수업할 때 엄청 자세하게 내가 속미분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했었지.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 주시면 되고 야 y는 fx니까 y 자리에 fx 써놨잖아. 오른쪽 기호야? 그냥 공짜로 먹는 기호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써주면은 되시고요.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극한값을 구할 때 이 델타 x라는 기호를 많이 썼어. 근데 이 델타 x가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5개 획이 5개야. 너무 길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우리가 델타 x라고 얘들아 맨날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희한테 티는 안 냈지만 너무 답답해 미칠 뻔했어. 막 아까 막 극한값 구할 때 계속 델타 x 쓰느라고 되게 답답했거든 얘들아. 그래서 많이들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 델타 x를 그냥 편의상에 h라고 많이 써.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함수다라고 하면 이게 제일 좀 메인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돼. 알겠니 얘들아?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fx를 미분한다. 누구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한다. 됐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좀 너희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쫙 공식이야. 쫙 공식. 괜찮지 않냐 얘들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쫙 공식이네. 여기까지가.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그냥 다 이미 얘들아 우리가 미분 계산 연습부터 해가지고 막 접선부터 다 연습이 되어 있어. 맞니 얘들아? 심지어 우리는 수투지만 내가 속미분까지 이야기해놨어. 속미분이 사실상 이거 말한 거거든. 이거 네모의 n승 미분한 거잖아. 네모의 n승 미분했으니까 다 미분해 놓고 나중에 자, 요 부분이 속미분 부분이었던 거 기억나지? 네모 미분한 거 빼먹지 않고 곱해주세요 라는 게 얘들아 이게 속미분 이렇게 좀 나와 있었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서부터 배운 줄 알겠지? 내가 너희를 미분을 그냥 편의상 여기서부터 좀 가르쳐 버린 거지. 좀 익숙해져 오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너희가 뒷단원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얘들아 난 진도를 기본적인 건 다 나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아마 너희가 처음에 배울 때 미분 갑자기 생뚱맞게 x n승 미분하면 저렇게 된대? 갑자기 생뚱맞게 미분해서 얘들아 x에 1 넣어주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x에다 2 넣어주면 2, 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유형까지 우리가 배웠어. 근데 이제 앞부분에 얘들아 퍼즐 조각을 맞춘 거야. 원래 이렇게 원론적인 게 있다. 얘들아 원론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퍼즐이 맞춰줘야 되고 내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당연히 얘들아 교과서대로 가르쳤거든. 여기서부터만 가르쳤거든. 근데 뭐 시작해서 미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막 극한값 구하고 막 여기 너무 원론적이잖아. 얘들아 막 도함수 정의해가지고 공식을 거꾸로 가리키니까 뭐 대부분 친구들이 얘들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 앞에서 극한값 구할 때 마탱이가 가서 뭐 용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막 델타 x의 증분인의 평균 변화랑 순간 변화 막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거꾸로 가르쳐 보기 시작하니까 훨씬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너희가 퍼즐 좀 잘 맞춰줘야 되고 얘들아 봐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직관적으로 너희가 얘들아 뾰족점에서 아까 내가 덜컹한다는 거 있지. 내 날카로운 턱선 기억해줘야 돼. 창규의 날카로운 턱선. 뾰족점에서 덜컹할 때 니네 아까 필기도 좀 해갔지? 맞니 얘들아? 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른 거. 뭐 그런 것도 해줘. 스무스한 곡선에서 너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 내가 아까 여기 컴퓨터로 어디 갔냐? 막 보여준 거 좀 기억나지? 얘들 여기서 좀 보여준 거. 됐니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식적으로 너희가 f-1, 2 구하는 건 괜찮지만 이 기하학적인 해석이 너희가 돼줘야 알겠니 얘들아? 이 미분이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아까 필기했던 거 있지? 이게 수투 처음부터 복습한 거라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제 수렴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만 같다고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다. 연속인 애들 중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까지 같으면 우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하기보다 연속이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지? 연속이기보다 미분이 가능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기하학적인 의미 좀 내가 이제 여담 같은 거 좀 들려주게 되면은 니네 그러니까 그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서 미끄럼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 니네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카트라이더 타는 데 있잖아. 카트라이더. 맞아 얘들아. 카트라이더 타고 뭐 이렇게 좀 달리는 그런 어떤 도로 같은 게 있잖아. 자, 도로를 만들 때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도로를 만드는데 길을 도로야 얘들아 여기가. 길을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크니? 미안해. 너무 무섭네. 오씨. 다시 도로가 얘들아 이렇게 가다가 도로가 내가 원한 건 이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줄여서 한번 가볼게. 검정색이 얘들아 내가 뭐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 얘들아. 빨간 뭐 주황색을 도로라고 생각을 해봐.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뻥 뚫려 있고 그 다음부터 얘들아 또 다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도로가 불연속이야. 그럼 뒤지는 가다가 뻥 빠져 뒤지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수렴하는 것보다 너희는 도로는 연속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돼? 도로는 연속이어야 돼. 무조건 얘들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안 돼.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너희가 얘들아 도로를 만들 때 미분이 불가능한 도로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카트라이더 도로가 쭉 가다가 뾰족해. 그럼 너희가 얘들아 니네 자동차가 얘들아 어떻게 니네 자동차 타고서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여기서 어때 쿵 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크지. 니네 실제로 카트라이더 게임 해봐도 얘들아 미분이 불가능한 길들에서 코너링 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사고 위험이 너무 높아. 맞니 얘들아? 니네 카트라이더 할 때 좀 어떤 도로 스무스한 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도로 야 그럼 코너링이 얼마나 좋니? 차가 가다가 부드럽게 얘들아 회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도로를 만들 땐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미분이 가능하게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 니네 얘들아 고속도로 탈 때 뾰족점이 있는 도로 뭐 이런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뾰족점은 얘들아 니네 뭐 대관령 옛길 같은 거 강원도 갈 때 넘어가다 보면 길이 진짜 얘들아 막 찐따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내비게이션 보면.
맞니? 얘들아? 이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어디라 어때?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거지 운전하기가. 급 커브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 왜 하는 줄 알겠지 얘들아? 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스무스한 연속이구나. 우리가 연속은 한북그리기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 끊어지지 않는다. 한북그리기가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연속은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스무스한 연속이구나. 미분 가능은 스무스한 한북그리기가 되는구나. 알겠니 얘들아? 이런 그 느낌을 너희가 기하학적으로 너희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네 막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있잖아. 도로가 얘들아 이렇게 나 있는데 옆으로 빠질 때 있잖아 얘들아. IC 같은 데로 빠질 때 있잖아.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래서 너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IC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갑자기 얘들아 이런 식으로 빠지게 하면 너희가 얘들아 이제 가다가 일로 가면서 다 같이 뒤지자는 거지 얘들아. 맞니? 이렇게 얘들아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얘들아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게 자동차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얘들아 갈 수 있게끔 도로를 설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이런 느낌이 미분이 가능한 거야.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연속인 거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은 좋겠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그 뭐신 얘들아 하는 지금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이그젠플을 얘들아 조금 꽤 시간 잡고 한번 풀어줘야지 돼. 근데 뭐 그거를 뭐 하기에는 조금 얘들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투는 얘들아 백지 복습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A4 한 장 딱 펴놓고 맞니 얘들아? 남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프도 그려주고 야 이거 봐라 오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뭐 이런 것도 말해주고 너희는 얘들아 턱선 다 날카롭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덜컹하는 것도 보여주고 부드럽게 가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백지복습을 내가 숙제로 좀 낼게. 니네 이거 수투 수업이 다음 월요일 날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백지복습 해온 건 검사할 테니까 백지복습 좀 하는 거를 내가 숙제로 얘들아 대신을 하고 자 우리는 미분의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원론적인 얘들아 이 내용 설명 내용적인 설명은 좀 마친 거야. 아직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가 이제 해주시면은 되고